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에 꾸준히 뒤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군 재배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I have a direct quote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NATO, and I will share it with all of you. They were tested and they failed. Think of it.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And I would add, it's quite sad that NATO turned their backs on the American people over the course of the last 6 weeks. Is the United States still considering withdrawing from NATO? And I think it's something the President will be discussing in a couple of hours with Secretary General Rutte. 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압박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나토국들의 미군을 빼서 협조국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니까 꽤 많은 이제 미군들이 유럽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독일과 스페인에서 빼서 재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실제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누가 우리 편인지, 그때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편이라기보다는 누가 트럼프 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많은 미군들이 있지만 유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제일 많은 미군이 있는 나라가 독일, 그다음에 독일이네요. 이탈리아, 네.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폴란드, 이 순서인데, 그런데 군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문성묵 장군님 더 잘 아시겠지만 다 군사적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군 배치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반도는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항공모함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군대를 함부로 빼거나 재배치하거나 이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네. 미국이 각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왠지 우리나라도 좀 불안해지고 트럼프가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이야기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해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제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도 했고 2시간 동안 비공개로 면담도 했다고 하는데요. 문성문 센터장님, 네. 별로 달래는데 효과는 없었던 모양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전쟁은 진행 중이고 또 종전과 관련된 협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불편한 심기를 뭐 2시간 만에 풀거나 그러기나 뭐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뭐 합의에 의한 종전이든 아니면 일방적인 종전이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정리가 된 이후에 과연 미국이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나토와 관련된 문제, 또 미군의 전 세계에 있는 재배치 문제들은 아마 종합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고려해서 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어떤 그 압박 정책이라든지 예. 이런 세계적인 미국의 어떤 전략에 유리하게 아마 해외에 있는 미군의 재배치라든지 또 한국을 포함해서 그런 나토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재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나토국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주한미군도 꽤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한미군 재배치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때마다 인원수를 워낙 계속 틀리게 얘기를 해서 28,500명이 있는데 요즘에는 계속 45,000명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영 위원님. 예. 말만에 그칠지 아니면은 이게 나토를 넘어서 주한미군까지도 재배치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 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주둔 미군과 관련된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축소가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생각에는 유럽의 경우 뭐 국방비 많이 내고 방위비 많이 내면 스스로 지킬 역량이 된다. 근데 예.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지금 미국이 도와줬다라는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향후 계획에도 유럽 지역 미군의 숫자를 줄인 동시에 이 병력을 재배치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번에 어쩌면 핑계로 잡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향후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주한미군은 좀 성격이 달라요. 다만 현재 28,500명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략적 유연성 문제예요. 이번에도 전쟁 초기에 잘 보시면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들 일부 반출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마 이제 미국의 좀 유연성을 더 많이 발휘하게끔 그렇게 압박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뿐만 아니라 대중국 압박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병력을 줄인다거나 장비를 줄인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 여론은 그다지 좋지가 않은데요. 특히 전쟁 국면에서 말이 수시로 바뀌고 또 최근에는 원색적인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 때문에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Yesterday in your Truth Social, you called the Iranians crazy bastards. True. What is your response to critics who say that I don't it is- care about critics. What is your response to critics who say that it is your mental health that should perhaps be examined as this war Well, continues? I haven't heard that. Our country was being ripped off on trade, on everything, for many years until I came along. So if that's the case, you're going to have more people, because I don't mind being insulted. I've been. 네, 대통령 면전에서 저런 질문까지 좀 나왔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뭐 치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건강 악화설은 좀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문명을 말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아마 미국 사회에서 촉발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 내에서도 터크 칼슨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상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이 교황 레오 14세가 이제 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마 주 바티칸 미국 대사가 아비뇽 뉴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미국 편에 서야 된다. 네. 이렇게 교황을 또 겁박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욕설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그 정치권에서 수정헌법 25조 문제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상태가 좀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나왔지만 당시에 어떤 이란에 대한 공격을 결정할 때 참모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헤그세스 국방장관 빼고는. 그리고 다 CIA가 다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주장 자체가 다 허위였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견이다 해서 그냥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측이 처음에 주장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이번 전쟁의 어떤 후유증이 심해지면 아마 미국 사회 내 정치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이게 굉장히 고조가 될 겁니다. 네. 특히 아마 이제 정치권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당락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어떤 이런 국민적 여론이나 물가 상황 등등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통령과 내각의 절반이 동의하게 되면 네.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러한 방안까지 뭐 현실적으로 별로 그렇게 가능성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말을 거칠게 내뱉고 그것이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번 휴전협상이 잘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네. 오히려 분위기도 반전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은 안 좋지만 만약에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이 많다고 그러면 뭐 미국 내 여론도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굉장히 중대한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주신 대로 전쟁이 이제 개시된 그 뒷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이제 설득 때문에 시작됐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참모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초래될 것이다. 헛소리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찬성한 건 헤그세스 장관 한 명이었는데 강행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안까지도 발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정치적으로는 좀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긴 한데 대통령 탄핵안이 그냥 말만 나오다가 실제로 발의가 됐거든요. 앞으로 네. 어떻게 될까요? 뭐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 탄핵의 절차를 보면 사실은 뭐 하원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상원에 가면 지금 상원의 구성이
지금 뭐 공화당이 우위에 있고 예. 또 중간 선거에서 10석이나 15석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상원에서 통과돼서 탄핵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1월이면 아직 한참 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란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장난질이 없어지고 네. 정말 이란이 고운 나라, 중동에서 정말 보통 국가로 전환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면 이건 뭐 완전한 반전이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그 반대가 된다면 실제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뭐 앞으로 미래의 일을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틀 뒤에 있을 대면 협상인 것 같습니다.